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제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아주 또 섬뜩한 일을 직접 경험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들모에서 들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제비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짜 길 가다가 제비 만나잖아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제비. 아, 네.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그렇죠? 봄날에 또 찾아온 제비 마냥 좀 그런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아이고, 제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또 너무나 섬뜩한 일을 겪으셨고, 사람이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할까? 그런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겪기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는 바로 한번 그때 당시 상황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제비죠. 일단 뭐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경기도 시흥 쪽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이 이야기는 한 20년이 조금 넘은 이야기예요. 제 나이가 지금 이제 40대 초반이고, 그때가 이제 18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겪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여름방학 개학이 한 열흘 정도 남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친구랑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재밌는 제안을 하나 했어요. 저는 이제 듣고, 이거 진짜 너무 재밌겠다, 신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제안이 어떤 거냐면, 이제 히치하이킹을 해서 그냥 차가 잡히는 대로 한번 가보자. 네, 예를 뭐 들자면은, 서울 가는 차를 잡으면은 서울 가서 이제 놀고, 뭐 서울에서 또 히치하이킹을 해서 뭐 부산 가는 차를 잡으면은 또 부산 가서 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굉장히 재미있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또 한때 예전에는 히치하이킹이 유행했을 때가 있었대요. 네, 그쵸. 그때 당시가 제가 살던 곳이 특정하게 뭐 지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강원도 향촌이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저도 그랬고, 뭐 동네 동생들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히치하이킹을 굉장히 많이 해서 뭐 옆 동네에 놀러 가거나 뭐 옷 사러 가거나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히치하이킹에 대해서 뭐 거부감도 없었고, 상당히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랑 이런저런 계획을 뭐 간단하게 짜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몇 시에 만나자 해서 그 친구를 이제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는 여행 다니고 이런 게 좀 많았어요. 여름방학 당시에 뭐 친척집에 놀러 가거나 뭐 친구들이랑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놀러 가는 일들은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이렇게 쉽게 좀 허락을 해주셨던 거고, 가서 뭐 다치지만 말고 와라 하고 이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친구를 만나서 이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뭐 어디 특정한 목적지가 없으니까 일단 차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뭐 차를 몇 대를 보냈을까? 뭐 한 대 보내고 두 대 보내고, 그러다가 차를 한 대 잡았는데, 네. 너희들 뭐냐? 그래서 저희 뭐 그냥 아저씨 가시는 데까지만, 거기까지만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뭐 그래 타라 하고, 저희는 이제 가까운 바로 옆 동네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내려주시고, 저희는 이제 우리의 여행은 시작이 됐다. 재밌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친구랑 또 농담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히치하이킹을 했어요. 그래서 뭐 또 몇 대 차들을 보내고 또 한 대의 차를 잡았어요. 근데 그때도 시간이 안 걸리고 바로 또 차를 잡았는데, 네. 그분께서 나는 이제 이 옆 동네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 뭐 거기까지 좀 데려다 주시라. 뭐 아무데나 그냥 내려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아저씨께서 허락을 해주셨고, 저희는 아저씨 차를 타고 그 옆 동네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예. 거기서 그때 시간이 한 점심 정도가 돼서 친구랑 간단하게 뭐 김밥 천국 뭐 이런 데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하나 했어요. 제가 살던 동네가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였는데, 거기 강원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해수욕장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동한 데가 그 해수욕장이랑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은 거리라서, 그러면은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거기 가서 놀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뭐 얘기를 하게 됐던 게 이제 저는 요 방학 기간 동안에 요 앞전에 한번 또 해수욕장에 가서 놀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또 재밌게 놀았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친구도 오케이 했고 재밌겠다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밥을 먹고 그 해수욕장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또 히치하이킹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강릉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히치하이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차들을 좀 쉽게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꽤 시간이 걸렸어요. 강릉 가는 차를 잡으려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제 기억에는 그냥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히치하이킹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뭐 잡아보면은 난 뭐 딴 데 간다, 여기 간다 이러면서 차를 못 잡고 30-40분이 지났을 때 차를 잡았는데 아저씨께서 강릉 어디까지 가신다 해서 저희를 태워주셨고 네. 이제 강릉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저녁이 조금 안 됐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이제 우리는 강릉에 있는 볼비 해수욕장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려면은 또 강릉에서 차를 잡아가지고 강릉 그 해수욕장을 가기에는 이거 너무 좀 무리가 있다.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예. 우리 그러면은 버스를 타고 가자 해서 버스를 타고 강릉 그 돌비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말도 잘하고 되게 재밌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이제 도착을 해서 해변에서 친구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때 당시가 이제 또 성수기 휴가철이다 보니까 그 해수욕장이 굉장히 유명한 해수욕장이고 뭐 전국 각지에서 다 사람들이 오는 그런 아주 유명한 해수욕장이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뭐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기서 노래 부르고 뭐 이제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철이 없어서 그런지 젊은 그 또래로 보이는 여자분들이 보이면 가서 이제 뭐 얘기도 해보고 그런데 뭐 될 리가 없죠. 뭐 저희는 얼굴엔 시골 깡촌 촌놈이라고 써 있는지 이제 뭐 안 되더라고요. 예. 저희는 뭐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늦었죠. 뭐 10시, 11시 그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출발은 했는데 잠은 어디서 자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강릉역에 가서 자자. 거기 가면은 어차피 뭐 화장실도 있고 거기 뭐 의자들 많으니까 거기 아무 데서나 그냥 누워서 자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 괜찮다. 우리 뭐 돈도 넉넉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뭐 오늘 대충 씻고 그냥 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리를 정리하고 다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갈 때에도 시간이 좀 늦어서 버스도 없고 뭐 택시를 타기에는 또 부담이 됐고 그래서 또 히치하이킹을 또 했습니다. 해서 뭐 강릉 시내까지만 가면은 이 튼튼한 두 발이 있으니까 그냥 걸어서 강릉역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히치하이킹을 시작했는데 근데 저 멀리서 그 검은색 RV 차량이 한 대 오더라고요. 이제 천천히 오더니 세워줬어요. 너희도 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희 뭐 그냥 아저씨 저기 강릉 혹시 시내 쪽 가시면은 저희 좀 태워주시면 안 되냐 하니까 아저씨께서 이제 태워주셨어요. 그래 타라 나도 이제 뭐 그 근처에 가니까 타면 될 것 같다 해서 태워주셨어요. 그 아저씨가 조금 키가 작고 안경 쓰시고 그냥 40대 한 중반 정도의 약간 교수님 같은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뭐 준수한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복장은 그냥 캐주얼하게 입으셨는데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저씨랑 강릉 시내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야기를 뭐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제 친구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또 재밌는 친구예요. 그래서 말도 뭐 잘하고 재밌고 저희는 기분도 또 많이 좋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저씨랑 이런저런 뭐 재밌는 얘기 하면서 니네 뭐 여기 왜 왔고 뭐 하고 이런 얘기 하면서 가다가 아저씨가 뭐 저희가 조금 마음에 드셨는지 야 그러면은 니네 좀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뭐 특별히 뭐 할 것도 없고 목적지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노는 거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행을 같이 하자. 네, 그 여행을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진짜 땡 잡았다. 야 이게 뭐 무슨 일이냐. 와 너무 좋다. 그게 또 저는 생각했던 게 잠잘 게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 아저씨랑 여행 같이 하면은 오늘 이 아저씨 집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릉 시내 도착하기 얼마 안 돼서 아저씨께서 근데 오늘은 좀 그렇고 내일 만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실망을 했고 그럼 오늘 강릉역에서 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저씨께서 이제 강릉역까지 저희를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서 강릉역에서 저희 내리고 아저씨랑 이제 내일 아침 몇 시에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가셨고 저희는 강릉역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그냥 대충 씻고 의자에 누워서 잤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여름 휴가철이고 굉장히 덥고 뭐 그래서 모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잤어요. 이제 아침 일찍 눈이 떠졌고 친구도 깼고 화장실 가서 또 대충 씻고 이제 아저씨를 기다렸어. 저희는 이제 조금 눈을 빨리 떠서 아저씨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날씨도 덥고 찝찝하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아저씨께서 그 시간 맞춰서 오셨어요. 또 반갑게 인사하고 타서 아저씨랑 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뭐 니들 잠은 잘 자고 밥은 먹었냐 뭐 했냐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저씨께서 그러면은 니네 밥도 안 먹은 것 같으니까 여기 가서 밥이나 먹자 해서 아저씨께서 밥을 또 사주셨어요. 그 밥 먹으면서 좀 얘기를 했던 게 그 아저씨가 그 서울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러신데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강릉에 이제 굉장히 자주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낚시를 하러. 예. 근데 이제 그 와이프분, 그분은 낚시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서 같이 안 오셨고 혼자 많이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강릉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저희를 데리고 여러 군데를 되게 구경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강릉에서 뭐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아니면은 아저씨만 알고 있는 굉장히 경치 좋은 곳, 공기 좋고 물 좋고 뭐 그런 곳, 네. 그런 곳을 저희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 밥도 사주시고 구경도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저녁이 돼서 아저씨랑 또 같이 밥을 먹고 근데 그 기간 동안 모든 비용을 아저씨께서 다 지불을 하셨어요. 니네 뭐 학생이 뭐 무슨 돈이 있냐 그냥 사주는 대로 그냥 먹어라 그러면서 아저씨랑 또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던 게 어제 저희가 돌비 해수욕장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가 굉장히 재밌었다. 어제 우리 거기서 뭐 노래 부르고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은 그래 오늘 거기 가서 우리 한번 좀 놀자 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밥을 다 먹고 그 돌비 해수욕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해변가 근처에서 앉아서 기다렸고 아저씨께서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뭘 사오셨어요. 과자랑 마실 거 그리고 그 회를 사오셨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회를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어요. 회를 어마어마하게 막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회를 이렇게 많이 사오셨냐고 그러니까 내가 회를 굉장히 좋아한다. 니들도 많이 먹어라 하시더라고요. 아저씨랑 뭐 재밌는 얘기 막 하다가 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 시간이 또 뭐 한 10시에서 한 11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저씨께서는 정확히 뭐 자자 이런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같이 이제 뭐 숙소에 자자. 저는 이제 또 오늘 강릉역에서 자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저씨께서 야 그러면은 너네 오늘 나랑 내가 묵고 있는 숙소가 있으니까 같이 자고 다음날도 뭐 나랑 같이 놀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희는 뭐 땡큐죠. 이런 천사분이 어디 있나. 진짜 이런 은인이 어디 있나. 저희는 그 생각을 했고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숙소로 이동하기로 했고 아저씨께서 가시기 전에 또 슈퍼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사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제 그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언덕 올라갔다가 좁은 길도 들어갔다가 여기저기 이렇게 구석구석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해서 도착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이쁜 곳이 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느꼈던 게 집들이 그냥 다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아주 예쁜 집들 다 그런 집들인 거예요.
그리고 막 조명도 너무 이쁘고, 와, 여기가 진짜 한국이 맞나? 해외도 뭐 이런 데가 없을 텐데, 이 정도로 이제 제가 느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거기가 펜션 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거기 한 동물은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시면서 나 들어가서 정리 좀 하고 있을 테니까 한 5분 10분만 좀 기다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는 또 신났죠. 거기서 야,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냐, 아저씨 너무 좋다, 완전 진짜 최고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아저씨께서 이제 나오셨어요. 네. 야, 들어와라. 이제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시골 깡촌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 펜션이면 예. 또 너무 깔끔하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집들보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으로는 그거보다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을 이렇게 둘러봤을 때 거실이 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방이 3개가 있었어요. 약간 좀 특이했던 게 그 방 하나가 그 조만한 열쇠로 잠겨져 있더라고요. 저기는 왜 잠겨져 있지? 이러면서 그때는 그 아저씨를 저희가 이제 굉장히 친해지고 그래서 형이라고 그랬어요. 형님, 형, 이러면서 이렇게 불렀었는데, 형님, 여기 이 방은 왜 열쇠가 잠겨져 있냐 물어보니까, 저 방은 내가 키우는 개가 있는데 그 개가 굉장히 좀 사납고 막 물고 맹견이다. 사람도 많이 물고 그랬던 그런 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조심이네. 근데 저는 좀 생각을 했죠. 그래도 개를 왜 방에다 가다 놓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또 간단하게 짐을 또 풀고, 그리고 이제 아저씨가 이것저것 또 사오셨으니까 그거 먹으면서 얘기하고 또 놀다가 잠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들었어요. 예. 제가 정말 잠에서 안 깨는 스타일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저희 어머니께서 친정집에 갔다 오실 일이 있었어요. 네. 기차를 타고 오시면은 자고 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밖에 나가 있는 아버지한테 나를 좀 데리러 와라, 이래야 되는 이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기차를 타고 도착하신 어머니가 집으로 전화를 하는데 제가 안 받는 거죠, 이 전화를.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한 20-30통을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갖고 내가 아침까지 기다리다가 택시 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누가 때리고 소리 지르고 해도 이렇게 잘 깨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잠이 깼어요. 그냥 다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야 그게? 그래서 뭐지? 그냥 자자. 그러고 또 다시 눈을 감았어요. 또 이런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게 잠결이고 해도 확실히 들은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다 잘못 들었겠지 하고 그냥 다시 누웠는데, 이번에는 쿵 하면서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스르스르? 스르스 약간 그 소리가 스르스해를 로봇가 말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스르스해 이러면서. 네, 근데 그게 로봇가 스르스해 이런 거를 말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들은 게 맞다. 그래서 눈을 번쩍 뜨고 앉았어요. 주변을 이렇게만 살폈는데 아저씨는 안 보이고 친구가 이제 옆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막 깨웠죠. 야, 일어나봐. 그런데 이 친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깨우다가, 야, 자는데 왜 깨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난다고, 그냥 일어나봐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뭔 소리 하냐고, 지금 자는데 사람 깨워갖고 그냥 잠이나 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분명히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이거 진짜 이 친구를 깨워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흔들어서 깨우니까 친구한테 깼어요. 야, 너 이상한 소리 못 들었냐고. 그러니까 뭔 소리를 들었냐고.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 자 그러면서 그 친구가 다시 누웠어요. 그때 얼마 안 지나서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스르스 그러면서 그 소리가 또 들려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들었어. 나 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들었지? 그러니까 자기도 들었다고. 이게 좀 이상하다고. 무슨 소리냐. 그러다가 갑자기 또 쿵 하면서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야, 이거 저 방에서 나는 소리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방에서? 근데 저 방에는 개가 있다 그랬는데 아저씨가 저 사람 무는 개라 그랬는데 뭔 소리지? 그러다가 근데 문득 저는 약간 좀 범죄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때 당시에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근데 이 친구는 귀신 나왔다고, 귀신이다고, 저기 귀신 있다고, 어떡하냐 막 그러고 있다가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아저씨를 막 깨우자 그랬어요. 근데 아저씨가 그때 안 보였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저씨를 찾아봤는데 한쪽 방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예? 자고 있는 걸 이제 보고 아저씨 깨우자 그러는데 야 깨우지 말자. 야 일단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혹시 저기 뭐 사람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야 저기 사람 있으면은 안 되니까 일단 뭐 경찰에 신고할까 뭐 그러다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야 그러면은 여기 일단 한번 열어보고 개가 있으면 개가 있는 거고 뭐 사람 있으면 그때 뭐 신고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는 일단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랑 아저씨 자나 안 자나 한번 보고 아저씨는 자고 그리고 이제 열쇠를 좀 찾았어요. 아니면은 열쇠를 절단할 만한 뭐가 있는지. 근데 그 열쇠가 그렇게 튼튼한 열쇠가 아니었어요. 뭐 어떻게 좀 하면은 될 것 같은 그런 크기의 열쇠여서 뭐 이래저래 찾았는데 뭐 방에는 없고 그래서 밖에 한번 나가보자. 밖에 나가면 뭐가 있지 않겠냐 해서 친구랑 나왔어요. 저기 어떻게 빨리 해야 되니까 찾아보자 하고 찾는데 뭐 없어요. 찾아봐도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어느 한 펜션 한 동에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문을 이제 열었더니 거기에 공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톱 같은 것도 있고 삽, 곡괭이, 수건, 뭐 옷걸이 이것저것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줄 같은 것도 있고 거기가 이제 뭐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펜션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창고 비슷한. 창고, 탕비실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뒤지는데 대가리가 약간 좀 뭉툭한 게 생긴 그런 큰 가위 같은 게 있었어요. 이거면은 충분히 끊을 수 있겠다. 누가 봐도 그냥 끊을 수 있겠다. 쉽게 생긴 큰 가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위를 들고 다시 이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아저씨 자나 한번 보고 아저씨는 자고 그래서 그 가위를 들고 열쇠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보자 해서 제가 잡고 이건 진짜 한 방에 잘라야 된다 생각하고 한 번에 힘을 줘서 확 잘랐어요. 근데 그게 진짜 힘없이 그냥 툭 잘리면서 그 열쇠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소리가 진짜 얼마나 큰지 뭐 집안 전체에 그냥 다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친구는 소리 나면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야 조용히 해봐라고 아저씨 자나 안 자나 보라고 아저씨 잔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열쇠를 옆으로 좀 치우고 문을 살짝 열었어요. 아저씨가 보기에 사람이 무는 개가 있다고 하니까 좀 무섭고 또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문을 살짝 열었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새까맣고 그래서 문을 좀 더 살짝 열었어요. 그때까지 아무 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조금 더 열었을 때 침대가 보이더라고요. 예. 뭐야 뭐 아무것도 없잖아 하면서 문을 확 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제 막 오만 욕을 다 하고 이 친구는 그냥 깜짝 놀라고 막 미친 듯이 막 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진짜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저희가 본 게 지금도 막 소름 끼치는데 그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이 의자에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였고 입을 뭘로 이렇게 칭칭 감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너무 찰나의 순간에 봐가지고 정확하게 그게 뭘로 감편지는 모르겠어요. 입을 뭘로 막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숨을 뭐 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둘둘둘둘 말려 있었고 그 여자분이 의자가 넘어진 거겠죠. 그 여자분은 머리가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였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봤어요. 여자분이 너무 긴 머리가 이렇게 보였고 그거를 보고 저희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러고 있는데 아저씨 소리가 들렸어요. 야, 아저씨 깼나 보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아저씨가 있는 방으로 갔는데 아저씨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상체는 일으킨 상태였고 저희들 눈치를 좀 살피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아저씨께서 이런 개새들 하면서 어디서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칼을 들고 저희 쪽으로 올려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집을 그냥 막 미친 듯이 뛰어나왔어요.
어디로 뛰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만 보고 그냥 미친 듯이 막 뛰었어요. 막 뛰는데 아저씨가 막 뒤에서 야 이 개새들 뭐 안 서 죽여버린다 뭐 그렇게 하시고 한 2, 3분 정도를 막 미친 듯이 뛰었던 것 같아요. 뛰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친구가 달려오고 있었고 그 뒤에 아저씨가 이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 칼을 들고. 그리고 또 다시 저희는 미친 듯이 막 뛰었죠. 야 빨리 뛰어라고 여기서 지금 잡히면 우리 죽는다 그러면서 그리고 뒤를 돌아봤을 때 아저씨가 안 보였어요. 야 일단 서봐라 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저 여자는 뭐고 저 아저씨 뭐냐 야 씨 우리 저 아저씨한테 잡히면 죽는다 어떡하냐 그러고 있다가 생각이 든 게 저 아저씨 차가 있잖아요. 네. 이제 저희가 또 서 있던 데가 포장이 안 돼 있는 그런 비포장 길이었어요. 그쪽에서 야, 아저씨가 차 끌고 우리 쫓아오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서 불빛이 하나 보이는데 와 진짜 멀리서도 느껴지는 게 뭐 한 시속 100km는 밟고 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와 진짜 막 그 공포감이 어우 이거 저 아저씨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렇게 아저씨가 뭐 한 100m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는 도망쳤어요. 그 옆쪽으로. 옆에가 아마 밭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 밭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또 막 도망갔어요. 아저씨는 뭐 또 뒤에서 막 쫓아오는 소리 들리고 어떡하냐 하면서 또 막 미친 듯이 막 달렸어요. 예. 또 뒤를 돌아봤는데 아저씨가 따라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불안하니까 이제 저희는 조금 더 달렸고 야 아저씨 쫓아와 안 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숨을 좀 고르고 친구랑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다가 저 아저씨한테 잡히는 거 아니냐 우리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 사람이 다니는 길 쪽으로 나가면은 아저씨가 분명히 저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 네. 그 아저씨는 차도 있고 뭐 기동성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 으슥한데 가서 좀 숨어 있다가 그때가 이제 저희는 뭐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겠고 밤이었어요. 새벽이 좀 안 되는 그런 시간 정도였을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이제 해도 뜨고 뭐 여기 뭐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약간 좀 숨어 있다가 으슥한데 거기 있다가 날 밝으면은 경찰에 신고하자. 뭐 어디 가까운데 찾아가가지고 신고하자. 그러면서 저희가 갔던 게 언덕 쪽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했던 게 그 아저씨가 저희를 2번을 쫓아왔잖아요. 예. 처음에 이제 차를 갖고 오기 전에 한번 그리고 차를 타고 와서 또 한번 쫓아왔어요. 근데 그쵸. 아저씨는 못 따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야, 우리 어디 숨어 있다가 걸리면 그냥 바로 잡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저씨를 발견하고 도망가면은 우리는 아저씨보다 빠르고 하니까 그 주변이 잘 보이는데 수풀 같은데 우거지고 뭐 이런데 좀 숨어 있자 그러면서 네. 친구는 뒤쪽을 보고 저는 앞쪽을 보고 이러면서 그 언덕 꼭대기 쪽에 올라가서 이제 기다렸어요. 아저씨 오나 안 오나 보면서 뭐 친구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속삭였죠. 그때는 조그만 소리라도 나면 들킬까봐 아저씨한테.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서 해가 밝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멀리 보이는데 마을같이 집이 흠성흠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지금 내려갈까 하다가 아니야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해 조금 더 뜨면은 내려가자 해서 해가 조금 더 뜨고 내려갔어요. 네. 내려가는데 뭐 집들이 이제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가까운 집으로 일단 무작정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철문같이 이런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문 그냥 열리더라고요. 열려서 그냥 들어가서 아저씨 그냥 불렀어요. 계세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뭐 잘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더 불러보자 해서 계속 또 불렀어요. 계세요 아저씨 계세요 하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한 분이 또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뭐냐 니들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 그냥 전화 한 통만 쓰게 해달라고. 니는 뭔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친구가 뭐 저를 봤겠지만 완전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럼요. 저는 이제 그 와중에 뭐 어떻게 신었는지 모르겠는데 쪼리를 저는 신고 뭐 어떻게 신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이 친구는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맨발에 옷에는 막 나뭇가지며 도깨비 풀 막 묻어 있고 머리는 막 산발이고 둘 다 막 그런 꼴이니까 아저씨께서 이제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우리 죽을 뻔했다고 빨리 전화 한 통만 좀 쓰게 해달라. 아저씨가 그래 전화 한번 해라 하고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112로 불러서 신고를 하고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저씨한테 여기 어디예요? 하고 물어보고 우리 죽을 뻔했다. 빨리 와달라. 그러니까 경찰분께서 한 20분 정도 지나서 이제 오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전화를 했어요. 정확하게는 말씀은 안 드리고 좀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나 이게 좀 급해서 그러는데 어머니 아버지 보고 좀 나 데리러 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경찰분한테 설명을 드렸죠. 저희가 있었던 일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분께서 거기 경찰서로 가서 뭐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그랬던 게 그 자식을 빨리 잡고 그 여자분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후회해야 되는데. 예. 경찰서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래 그렇지. 하는 또 건가 학생이니까.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서로 이동을 했어요. 경찰서로 가서 똑같은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분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경찰분께서 그러면은 한번 가보자 거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저희는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럼요. 거기가 아저씨께서 운전을 하셨고 꽤 오랜 시간을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는 정확히 거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맞죠. 근데 그 경찰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니네가 있었던 데가 여기고 니네가 이 정도 달려왔고 그러면은 니네 뭐 해봐야 요 반경 한 2, 3km 안에는 거기가 분명히 있다. 예. 아무리 뭐 니네가 날고 뛰고 기고 해도 반경 2km, 3km 안에는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다 뒤져보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좋다.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경찰분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 안 이동을 했어요? 하고 펜션들 많았다고. 당연히 말씀을 드렸죠. 아, 그랬어요? 그 경찰분도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고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래 찾았어요. 한 2시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뭐 거기 반경 한 2, 3km, 3, 4km 그 안을 다 이렇게 막 돌아보시더라고요. 여기가 맞냐, 저기가 맞냐 이렇게 갔는데 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다가 한 2시간이 넘게 돌았는데 못 찾으니까 야 니네가 말한 데가 분명히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 어떻게 된 거냐. 그 경찰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니네 지금 뭐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경찰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다. 우리 분명히 봤고 그런 일이 있었다. 아 그래 그렇구나. 뭐 하면서 그때 마침 또 아버지께서 오셨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여기 돌아볼 때는 돌아봤고 아버지께서도 오시고 뭐 하셨으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상세하게 조사를 해보고 할 테니까 일단은 들어가라. 그치. 그게 일단은 맞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가지 또 물어보시고 저희는 대답해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차를 타고 저희는 집에 갔습니다. 네. 집에 가면서 아버지한테 욕도 많이 먹고 도착해서 한 이틀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도망 나오면서 그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핸드폰이며 가방이며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옷 입은 상태로 맨몸으로 그냥 나왔으니까 집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이틀 정도 지났을 때는 그 담당 형사라는 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너희가 말한데 여기 찾은 것 같은데 여기 맞는지 한번 봐달라. 근데 뭐 저는 핸드폰도 없고 어머니도 없었고 그 아버지만 핸드폰이 있는 상태라서 아버지께 그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까 너네가 이걸 보고 여기가 맞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녁이 돼서 이제 아버지께서 오셨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화 왔는데 이거 사진 한번 봐라. 그러니까 사진을 봤는데 거기가 맞아요. 오. 사진을 몇 장 찍어갖고 보내주셨는데 거기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놀라서 친구 집으로 전화를 했죠. 야 여기 우리 거기 아저씨 있던데 찾았다. 여기 맞는지 너도 한번 봐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금방 달려왔어요. 친구도 봤는데 여기 맞다. 여기 맞네. 그러면서 좀 지나고 이제 경찰분한테 연락이 와서 거기가 맞다. 그때는 못 찾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펜션이 생긴 지 한 달도 안 됐고 네. 그리고 그 펜션 들어가는 길 자체가 새로 난 길이라 가지고 아. 그 경찰분들도 잘 모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네, 근데 이렇게 뭐 조사를 더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를 발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집에 있을 때였는데 경찰분한테 또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를 어머니께서 이제 받으셨는데 어머니께서 뭐 이런저런 뭐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저보고 너 나가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예. 왜? 그러니까
너 나가 있어. 그러니까 왜? 나 들을게. 그러니까 그냥 나가 있으라고 계속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 조금 통화를 하시다가 들어왔는데 엄마 뭐 어떻게 된 거야? 뭐래? 그러니까 너 신경 쓸 거 없다. 왜? 그러니까 아니 너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별일 없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자주 물어봤었는데 어머니가 너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계속 이제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제가 그때 기억이 나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엄마, 그때 왜 경찰분이 뭐래?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줘? 그러니까 그때는 네가 나이도 어리고 너한테 이렇게 해봐야 좋을 것도 없을 것 같고, 그쵸, 부모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경찰분한테는 우리 아들 아는 거는 다 말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우리 아들 막 학생이고 이제 더 이상 건들지 마라. 궁금한 게 있으면은 나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물어보고 뭐 이렇게 전달을 해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더 이상 우리 아들한테 뭐 물어보지도 말고 예. 전화도 웬만하면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 일 신경도 쓰기 싫고 그냥 고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되고 뭐 그런데 저는 이제 뭐 그 여자분이 굉장히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또 아들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뭐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어머니께서 경찰분한테 이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그 뒤로 집으로 이제 통지서 같은 게 경찰에서 보낸 게 몇 개 날라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봤을 때 그 펜션을 찾아서 저희가 묵었던 방이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가 꽃 이름 방이었는데 코스모스 뭐 민들레 뭐 이런 방이었는데 그 방을 저는 특정해가지고 요 집이다, 요 방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경찰분한테 거기에 묵었던 그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그냥 없어지셨고, 그리고 거기를 이제 수색해봤을 때 여자분이나 뭐 이런 흔적들은 전혀 없었고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이렇게 이제 도주할 어머니께서- 만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일단 여자분이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잘 계셨으면은 하는 마음이고, 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번 좀 말하고 싶어서 저는 신청하게 다시 한번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제비님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예, 절대 감사합니다. 제비님께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고, 진짜로 할 만큼 했고, 그때 당시 미성년자분들이 뭘 더 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아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혹 그 여자를 왜 안 구하셨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칼 든 사람은요, 여러분들, 프로파이터도 못 이겨요. 프로파이터도 도망가라고 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제비님께서 그때 당시 몸이 얼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것 같네요. 와, 근데 진짜 이게 거진 한 20년 전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히치하이킹이던 아마 뭐 사람의 호의였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또 받을 수도 있었고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야, 근데 진짜 너무 섬뜩하네요, 제비님. 그렇죠. 굉장히 좀 좋은 추억이고 그럴 수 있었는데 갑자기 반전이 돼서 근데 진짜 저도 그 이야기 속의 여성분이 제발 별 탈 없이 지금은 잘 좀 지내고 계시길 바라는데, 확실하게 뭐 사랑했다 이런 걸로 통보받은 건 없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비님의 이야기가 오늘 너무나 섬뜩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비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근데 진짜로 한눈을 팔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몰입이 된 순간부터 어디로 그냥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정도의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에 제비님과 그 친구분이 할 수 있었던 건 다 하셨던 거예요.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더 이상 더 뭘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그 사람의 인상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얘기하셨겠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행동은 전부 다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으로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면 실제로 그랬을 때 아무 행동도 못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또 이야기, 정말 무서웠던 그 당시 히치하이킹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테슬러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로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테슬러즈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아이고, 근데 진짜로 뭐 언젠가는 좀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오늘 생각보다 좀 일찍 오시기도 했고, 지금 원래 1시쯤 보통 오는데, 예, 오늘 제가 일도 일찍 끝나고, 네, 겸사겸사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방금 이제 저 사실 들어오기 전에 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안 봐요. 예. 네.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오늘 거의 시참하고 처음으로 저 들어오기 전에 댓글이나 뭐라 하시는지를 좀 봤는데, 네. 이상한 프레임이 되게 강하게 씌워져 있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의심이 확신이 된 순간이라고, 또 보여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진짜로 좀 순진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진짜구나.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아니, 사실. 진심인 줄 아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아니,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그죠. 그러면. 아니, 뭐, 위험은 한데, 네, 네. 아니면 그만이니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저는 그분이 진짜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서도. 그렇죠. 진짜 그분이 혹시 아시게 됐을 때, 황당해 하실 것 같아서. 뭐, 전혀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쵸. 그럼요. 맞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가끔 진짜인 줄 알고 계신 분들 보면 좀, 정말 무쪼록 오해가 없으시길. 알겠습니다. 이제 가정의 평안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테슬러즈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이야기가 될까요? 사람에 조금 가까운 얘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테슬러즈! 오늘 드릴 말씀은 혹시 돌비님 집성촌이라고 아시나요? 알죠? 네, 뭐 집성촌에 관련된 얘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사연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제가 듣기로 한 27살, 20대 후반에 이제 겪으셨던 일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오래전의 얘기라고 들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의 성함을 제가 이제 성철이라고 해볼게요. 성철 씨가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갔답니다. 네. 이런저런 뭐 가정사도 있고 연애사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군대를 늦게 갔다 와서 제대를 하니까 이제 25, 6 된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이제 입대도 늦었고 제대도 늦었으니까 당시 이제 이 성철 씨가 사회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뭐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좀 빨리 취직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이분은 이제 그 세대세요. 저희 요새랑 좀 다른 게 예전에는 이제 그 기계 공고, 실업계 이런 데 나와가지고 취직을 빨리 하고 승진을 빨리 하는 그런 태클을 타던 시절이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 세대라 보시면 되는데, 제대해갖고 내가 빨리 일자리를 잡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당시에 일자리가 없던 시절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뭐 일을 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전부 일을 길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라는 게 무슨 몇 년까지도 아니고 한 반년 남짓 일하면은 꼭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간에 일을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자기 의사로 그만둔 적도 있지만 거의 등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또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속상한 거예요. 20대 후반 되면은 조금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서도 내가 이제는 자리 잡을 때도 됐고 내가 뭐 사회생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철없는 나이가 아닌데 저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내가 이제 좀 뭐 좀 다 안다는 생각으로 덤비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가 딱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 뽑으려고 쟤들은 저러나 해서 알바 자리도 전전하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이제 지인을 만나서 속 얘기를 쭉 하는데 지인이 쭉 얘기를 듣더니 자기 아는 사람이 답답할 때마다 가는 뭐 그런 당집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그런데 나는 그분이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고 딱 선뜻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답답해갖고 해본 말이지. 뭐 진짜로 뭐 그런데 갈 생각은 없어요.
했는데 그 뒤로도 일은 절대 안 풀려요. 죽어도 안 풀리고 예. 너무 깝깝스러운 생각에 이제 그 지인분을 만났을 때 몇 달 뒤에 또 만났는데 물어봤답니다. 아니 근데 저 형님 혹시 전에 답답할 때 지인분 가신다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막 웃더니 그거라고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시니건 사람 깝깝하면은 무당이 최고야. 어떻게 연결을 좀 해드려?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부끄럽지만은 한번 가보고 싶다고. 너무 안 되니까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별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니까. 이거 종교 비하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걔네가 돈 긁어 갈 줄만 알지 네 소원 들어줄 것 같냐고. 소원 들어줄 사람은 산속에 앉아 계시다고 내가 딱 얘기해갖고 한번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보려니까 가만히 있어보라고 딱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답답한 상황에서 의지가 약해진 상황에서 누가 이런 얘기 해주면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고 형님은 믿겠다고 어제 딱 기다리고 있었더니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들어보니까는 그때는 또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어서 집 전화로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래갖고 네가 그 지인 통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예. 역시 쉽지 않은 집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쉽지 않냐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는 네가 오기 전에 좀 이런저런 어떤 망설임을 좀 갖고 있었던 거를 벌써 캐치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와서 만날 수는 있는데 한 번에 뭐가 다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냐고. 여기는 이제 지금 천박도원박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괜찮다고. 나가서 그냥 속풀이만 하고 와도 상관없다고. 예. 그냥 괜찮으니까 뭐라도 좀 해달라고 하니까는 알겠다고. 그러면 일주일 뒤에 예를 들어 수요일이면 수요일날 혹시 연차나 휴가 낼 수 있냐고 했더니 저는 시간이 남아 돌아가고 시간이 말도 못한다고. 요새 표현을 하면 시간 빌게이츠고 시간 만수를 하고 그냥 부르시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고. 그러면 수요일날 보러 가자고. 수요일날에 정오에 만나기로 했대요. 그래갖고 딱 정오에 만나갖고 이제 자가용이 또 그렇게 흔하던 시절도 아니랍니다. 근데 그 형님이 약속 나올 때나 만날 때는 항상 택시 타고 오던 형님이 자가용을 딱 끌고 오더래요. 형님 이거 자가용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 얘기를 안 했던가? 그러니까 저 얘기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사실 기운 떨어진다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너니까 내가 살짝만 얘기해주면 나도 조금 일이 안 풀리던 때가 있었다고. 나 아는 지인 통해서 저기 다니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차 하나 뽑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차를 뽑는다는 건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더 믿음이 가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은 자기도 한번 가보자고. 근데 자가용은 왜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거가 저기 산속에 약간 암자 같은 느낌으로 혼자 계시는 분이라 대중교통이 있지도 않아. 자가용으로도 한참 비포장도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뭔 장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쭉 타고 들어가니까는 진짜로 깎아져서 곧 흘러내릴 것처럼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아주 아찔한 절벽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소기가 거기에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안 왔지. 저기 너무 높고 하면서 웃으면서 그 절벽 옆에 한 중턱쯤 돼 보이는 그렇게 막 산세가 험해 보이지 않는데 약간 기와집 같은 게 조그만한 게 하나 있더래요. 저기라고 하니까 왜요 형님? 아니 무슨 저 대단한 데 있을 것처럼 이렇게 그럼 차는 왜 엿다 세워요? 그러니까 근데 루틴이라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저런 좀 험준한 산세를 끼고 있어야 또 기운 받기가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대. 나도 몰라. 그냥 따라온 거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따라갔더니 가니까 좀 신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장집의 이미지는 무슨 장군상이 있든 사천왕 뭐가 있든 아니면 부처님 불상 같은 게 있든 이런 좀 휘황찬란한 그런 걸 생각하고 갔는데 되게 소박한 시골집 같은 곳이더래요. 그러고 선생님 하면서 이제 그 형님이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 또 어디 또 나갔나 보네. 들어가고 앉아있자고. 그러니까 근데 주인이 없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나랑은 오래 알았다고. 그러니까 나를 소개해준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하고 이 선생님보다 나랑 이 선생님이 지금 더 친하다고.
야, 걱정하지 말고 여 마룻바닥에 앉아있으라고 해서 그 대청마루 같은데 마루에 앉아갖고 기다리는데 어디 들어가더래요. 이분이 자기 집처럼 막 슉슉 들어가더래요. 저 양반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주인 없는 집에서 저래도 되나 보고 있었는데 뭔 막 차도 타오고 다과상을 막 갖고 오더래요. 형님은 어떻게 이 집 구조를 그렇게 잘 알아요? 난 맨날 온다니까. 답답하면 한 번씩 오고 만나.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차 마시면서 기다리니까 저쪽에서 이제 그 쌀입문이 끼익 하면서 열리면서 누가 들어오더래요. 그 살인문도 저희 진짜 옛날 한옥 같은 데 가면 그런 나무문 말고 그 약간 빗자루 빗을 것 같은 그 얼기설기한 나뭇가지들 같은 거 엮어갖고 만든 그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살인문이 있습니다. 그런 문이 끼익 열리더니 동생 왔는가 하면서 누가 들어오더래요. 아이고 선생님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뭐 겸사겸사 둘러볼 거 있어갖고 근데 이분은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또 모른 척 하시네. 제가 지난주에 연락 드리지 않았냐고. 여기 친한 동생이 있는데 되는 일이 없어갖고 죽어 나이도 어려 얼른 인사드려. 그러니까 이제 아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보더래요. 자기를 아무 말 안 하고 되게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차를 같이 마시면서 있는데 어느새 그 형님이 이 선생님과 차까지 타왔대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다과상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되게 일상적인 얘기 했대요. 그냥 막 무슨 뭐가 어쩌고 막 뭐가 안 돼요 저째요 뭐 이런 얘기 없이 뭐 요새 군대는 어때 군대 갔다 온 얘기나 해줘봐. 나는 거의 6.25 군번이라 기억도 안 나 허허허 하면서 막 남자들 하는 그런 실없는 군대 얘기 하다가 뭐 서로 이제 이 형님 뭐 일하는 거 어떻고 이 선생님은 여기서 어쩌다가 정착을 하게 됐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더래요. 그러다가 그럼 우리 동생 한번 얘기 좀 해보라고. 뭐가 잘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군대 갔다 와서 여기서도 이렇게 일을 해보고 저기서도 이렇게 일을 해보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안 계시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실제 이분이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지가 좀 오래돼서 엄마랑 단둘이 생활을 하고 온 지가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딱 하잖아요. 뭐 더 들어볼 것도 없고 우리 지금 성철 씨, 우리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차를 쪼르륵 마시면서 아버지가 받쳐줘야 될 기운이 약하니까 이 양기가 이 밖에서 이렇게 돌아줘야 되는 기운을 받쳐줘야 되는 아버지 기운이 없으니까 본인이 바깥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라고 뭐 이런 진단을 하더래요. 있거나 말거나지만.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지푸라기라도 잡으러 온 성철 씨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아버지가 없다는 걸 딱 한눈에 캐치한 거 아닙니까? 예.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농담 삼아 얘기하는 아버지가 안 계셔? 아니요 계십니다. 아이고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레파토리도 아니고 예. 진짜 한 번에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양반 찐또백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굿을 해야 됩니까? 이 성철 씨는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떠본 거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크리스찬 특유의 불신이 요만큼은 남아있었대요. 무속 신앙에 대한. 그래서 이 속으로 이제 그런 거죠. 내가 니한테 돈 주고 굿하고 부적 쓰면 된다고 얘기하려나?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슬해야 되나요? 했더니 그런 거 얘기하는 놈들은 죄다 사이비 같은 놈들이라고. 아니 사람이 이게 업보가 이겨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를 무슨 직원들 돈 좀 받고 그냥 뭐 좀 풀어주고 어쩌고 하면 다 될 것 같으면은 세상에 뭐가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 막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오라? 말을 그렇게 안 하네? 싶은 거죠. 그러면은 뭐 부적을 진짜 실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가라고. 됐다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역정을 막 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형님의 옆에서 아이고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야 너 왜 네가 뭘 안다고 먼저 답을 막 내려갖고 막 자극을 해 선생님을. 가만히 있어 봐봐.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앞서 갔다고. 그럼 선생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하니까 찬물 좀 갈아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형님이 알았다고 하서는 이제 찬물을 딱 갈러 빠졌어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무당 선생님이 자기를 이렇게 쓱 그윽한 눈빛으로 보더니 가까이 와서 고개를 내밀더래요. 성씨가 어느 쪽이냐고 본관을 묻더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저는 그분 성씨를 아는데 이 성씨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 최씨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볼게요. 최씨 잘 들으라고. 본인은 지금 아버지 성씨가 그럼 최씨인 거 아니냐고. 그렇다고. 그때는 호주제가 있던 시절이니까요. 아버지 그 최씨 쪽 기운을 강하게 받아야 일이 뭐가 될 지금 상황인데 그쪽 기운을 못 받았잖냐고. 이게 무슨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쇼하면서 내가 뭐 춤 좀 추고 굿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부적 붙여서 해결될 것도 아니라고. 기운을 받아야 해결이 되지. 기운을 어떻게 받습니까? 뭐 아버지 찾아올 수도 없는 거고 양아버지를 둬야 됩니까?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성철 씨는 혹시 저기 집성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집성촌 알죠. 그 같은 성씨들끼리 하니까 내가 그쪽 최 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을 좀 알고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 그러시냐고. 그쪽에 가서 가만히 있어보자. 한 달 내지는 좀 길면은 반년까지도 이거를 내가 기한을 딱 정해가지고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왜냐면 이게 기운이 차야 이게 해결이 돼야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들릴 거라고. 여기서 멀지 않다고. 저 산고개 몇 개 넘어가면 있는 데인데 재수가 좋은 줄 알라고 그러더래요. 예. 왜 재수가 좋은 거냐 했더니 아니 우리 성철 씨가 뭐 김 씨나 정 씨나 뭐 재갈 씨나 뭐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뭐 연줄도 없고 어떻게 봐줄 수도 없고 가까이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케어를 해주겠냐고. 근데 내가 요 근처에 아는 집성촌이라든가 좀 커뮤니티가 몇 개 있는데 우리 성철 씨는 내가 케어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럼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는 일 잘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나는 못한다 하면 내가 뭔 말을 더 하겠냐고. 됐다고 딱 이러는데 이제 그 형님이 찬물을 갖고 가고 온 거예요. 찻잔을 들고 그리고 주전자 들고 오면서 선생님 어떻게 말씀 좀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다 얘기했네 하고 딱 나가더래요. 이제 그 형님이 보다가 야 뭐야 왜 저래? 형님 왜 저래? 그러니까 형님 일단은 저 차로 가서 이제 가시면서 좀 얘기하자고.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대요. 사실은 저분이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확답을 못 드렸다 했더니 이 형님이 자기 뒤통수를 이렇게 빡 때리더래 세게. 그래서 아이고 이 빙구 같은 놈아. 아니 내가 너한테 강요할 부분은 아니지만 일이 되게 만들고 싶어갖고 왔다는 사람이 그 정도 각오도 없으면 되나? 아니 짧으면 한 달이라며 길어봤자 반년이고 이거 지금 한 달 반년 나가갖고 돈을 벌면 얼마나 벌 것이며 그리고 돈을 벌어서 남기는 돈이 더 많겠냐 네 일 안 돼가지고 갈리는 돈이 더 많겠냐 생각을 좀 해라. 안 돌아가? 머리가? 뭐 이러더래요. 예. 묘하게 또 설득력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 이미 이 무당 선생님의 몇 가지의 그 해안을 봤잖아요. 네. 아버지 안 계시지? 이거부터 시작해서 또 형님 차 뽑은 것도 그렇고 알겠다고. 그러면 제가 딱 일주일만 주시라고. 신변 정리 좀 하고 들어가더라도 근데 들어가서 의식주 같은 건 했더니 아이고 그런 거는 저 선생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지 그냥 템플 스테이 간다고 생각을 하라고 뭐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는 뭐 템플 스테이 이런 용어도 없었겠지만 지금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해서 이제 신변 정리를 쭉 하고 연락을 했대요. 형님 저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나중에 나한테 밥 사야 돼 그래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너 그때 막 망설이는 거 보고 선생님이 답답해가지고 이런 거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구제해줄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걸 내가 아주 그냥 바짓가랑이 붙잡고 통사정을 해가지고 젊은 놈 죽는 거 하나 살리자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라고 해서 거기 케어해 주시기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일 잘 풀리면 꼭 제가 거하게 한번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본 말이야. 어쨌든 알았어. 그래서 이제 원래 만났던 장소 있잖아요.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 형님 자가용으로 이동을 했대요. 예. 집성촌이라는 대로. 쭉 가니까는 산 좋고 물 좋고 뭐 어차피 그 무당 선생님 계시던 그 암자 근처에 있는 곳이라서 한참 갔답니다. 지나 갔던 곳이긴 하지만은 또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가지고 오니까 또 달리 보이더래요. 들어가서 뭐 할 거 없으니까 읽을 만화책이라든가 소설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싸오고 뭐 운동할 만한 그런 줄넘기 같은 것도 좀 챙겨오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최소한의 그 옷가지라든가 이런 건 준비를 해왔대요. 집성촌에 가니까
그 약간 공항에 가면 여행 가이드가 예. 어서 오시라고 막 깃발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을 사람들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몇 명이 그 입구에 나와 있더래요. 그리고 아이고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최성철 씨 되십니까? 하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아유 반갑다고 들어가서 일단 말씀 나누시죠. 그래서 딱 이제 어디 마을 회관 같은데 그런 데를 데리고 가더래요. 그리고 딱 앉자마자 뜨끔하는 말이 범죄와의 전쟁 같은데 보면은 최민식 배우한테 물어보잖아요. 실례지만 어디 최씨입니까? 막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집성촌이니까 다 이제 아는 사이고 친인척이고 다리다리 건너갖고 다 혈연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좀 당황했대요. 오자마자 보고 조사를 했는데 아니지 이분들 다 맞네. 우리 다 친인척이구나. 지금은 사실 그런 좀 관념이 약하지만 예. 그때는 진짜 그런 어떤 혈연관계에 대한 그런 유대감이 워낙 강할 때니까 자세를 고쳐 잡으면서 대답을 했대요. 저 어디 누구 시조 어디 파 몇 대 손 항렬자 뭐 쓰는 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봐라 하면서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이장님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성철 씨의 예를 들면은 당숙의 증조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소개를 막 하더래요. 예. 이제 거기 와 계신 분들이 다 그렇죠. 반가우면서도 약간 안심이 되더래요. 지금의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같은 피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하다고. 제가 사실은 우리 가족들이니까 얘기하자면 밖에서 일이 여차저차 해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밖에서는 자기 얘기를 그렇게 들어준 사람이 자기 어머니도 그렇게 안 들어줬는데 엄마도 맨날 일 안 되고 오면은 너희 언제부터 정신 차릴 거냐고 막 욕하면서 등짝 때리기 일쑤인데 자기 얘기를 세상 진득하게 경청해주면서 그랬냐고 아이고 왜 이제 왔냐고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기서 우리 가족의 좋은 기운 많이 받고 나가서 일 잘 되면은 우리 문중리에서 좋은 일도 해주고 그러라고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어떻게 어르신들 아저씨들을 잊겠습니까 하면서 있는데 막 저녁상이 막 나오고 난리가 났대요. 예.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대접을 받으면서 그 마을에서 이제 생활을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일과가 별게 없어요. 아침에 일나면은 농사 짓는 거 좀 가서 거들어주고 마을에서 일하는 거 있으면 좀 참여 좀 하고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젊은 사람 필요하다고 하는 일 같은 거 있으면 가서 좀 거들어주고 이런 것만 하면은 나머지 온전히 자기 시간이더래요.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제 안락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심신이 진짜 편해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니까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게 보이더래요. 자기 몸이 좋아진 것도 보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사람 좋아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거울 보면서 이렇게 여름이었는데 등목을 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스레이트 집인데 마당에 걸려있는 거울이 있답니다. 기둥에 걸려있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이렇게 근육 나오는 알통 포즈 같은 거 하면서 몸 좋아졌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당숙에 되시는 이장님이 들어오면서 껄껄껄껄 웃으면서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성철이 몸이 아주 그냥 이거는 국가대표 해도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셨냐고 어르신 오셨냐고 하니까 편하게 있으라고 아이고 근데 가만히 있어봐봐 하면서 이렇게 몸을 자기 만져보더래요. 예. 그래서 진짜로 아주 실하네 실해 아주 많이 건강해졌어. 근데 이제 그때가 들어온 지 한 달 좀 넘었던 시점? 한 달 만에 아주 그냥 이렇게 좋아진 경우는 내가 거의 못 봤는데 말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르신 전에도 저처럼 이렇게 선생님 통해서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치 종종 있지 그런 걸 물어 이러더래요. 신기하네. 저 말고도 저희 집안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요 막 이러니까 그렇지. 약간 보기 좋아. 이제 술 좀 줄이고 운동 열심히 해 그러더래요. 어르신들이 술 주는데 제가 또 안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 많이 주고 그러지도 않아 이러면서 가더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냥 좀 잠이 안 오더래요. 그리고 기분도 좀 찜찜하고 해서 밤에 이제 나와가지고 대단한 거 아니고 이제 그때는 할 수 있는 체조가 국민 체조밖에 없었대요. 아는 체조가.
국민체조 동작을 하면서 이제 몸을 좀 피곤하게 해서 자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마루 앞에서 그걸 막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힘들잖아요. 이제 아이고 힘들다 하고 이제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좀 쉬면서 언제쯤 나가면 될라나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우리 선생님이 자기 여기 보내준 선생님이 자기 들어간 첫날하고 그 다음 주 정도까지는 왔었는데 한 번씩 자기 보러 최근에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내가 너무 잘 지내니까 이제 나 신경도 안 쓰나 보네. 아유 언제 한번 뵈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이제 기대려고 하는데 옆에 조그만한 가방이 있더래요. 이제 핸드백 모양의 가방인데 여자 가방이죠 누가 봐도. 처음 보는 가방이 있네 여기. 그래서 이제 원래 자기가 약간 주인 집에 하숙하는 느낌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거긴 한데 이 가방이 누구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당시 시골 그렇답니다. 이 집이 거의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라 그냥 하루에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한 10명 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누구 가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거래 하고 이제 가방 안을 슬쩍 봤답니다. 누구 건지 봐야 주니까. 그래서 봤는데 안에 지갑이 있더래요. 그래서 지갑에는 민증이 있지 않습니까? 민증 보면은 이제 누구 건지 알 테니까 갖다 드리면 되겠다 하고 이제 지갑을 열어서 민증을 봤는데 고모 할머니 뻘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그분 사진이 있길래 이분 거구나 하고 봤는데 이분이 최 씨가 아닌 거예요. 성 씨가 예를 들면 박 씨인 거예요. 자기한테 알려줬던 이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 이제 소개하면서 나는 뭐 최 씨 누구 뭐의 이름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이름이 그게 아닌 거예요. 비슷한 다른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달빛에다가 이렇게 쓱 올려가지고 빛도 잘 안 들어오던데라 이 얼굴이 맞나 하고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삑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황급히 이제 그걸 다시 지갑에다가 싹 넣고 딱 운동하는 척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성철이 자는가 하고 누가 오더래요. 아닙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네. 내일부터는 자네 우리가 여름이라서 보양식을 좀 먹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삼계탕 같은 걸 좀 해서 먹으려 하는데 먹는가? 좋아하나? 그러니까 아이고 없어서 못 먹죠. 그러니까 뭐 백숙이랑 여기 이렇게 해놨으니까는 일조 하고 같이 먹자고. 그러니까 아유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갔어요 그분은. 그러고 이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가 방금 나온 그 민증이고 두 번째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을에 계신 분들이 원래 친절했어요. 원래 친절했는데 너무 자기한테 잘 먹이고 어디 다칠까봐 막 자기보다 더 걱정을 하고 술도 마시지 말라 그러고 자기 몸을 이렇게 한 번씩 와갖고 꼭 보고 막 그러더래요. 나를 생각해 주시는 건 알지만 관심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찜찜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분 탓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생활이 길어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등목을 다시 하고 들어가서 자려고 딱 누웠는데 불현듯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대요. 이게 집성촌이고 마을이 꽤 크다고 소개를 받았고 자기도 그렇게 알고 왔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대요. 이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생활하다 보면은 이상하다고 눈치채지 못하는 점 중에 하나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게 자기가 여기 와서 본 마을 어르신들이 10명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0명 내외밖에. 그러니까 자기 처음에 왔을 때 환영해 주셨던 분들 한 서너 명, 너다섯 명? 플러스 알파로 아까처럼 이제 지나가다가 뵌 분들 한 대여섯 명 정도 해가지고 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작은 마을이어도 마을 구성원이 10명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마을이에요. 근데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 이게 딱 누구 만나고 있으면 누가 또 와가지고 아이고 성철이 잘 지내는가 이러고 지나가고 이러니까 근데 이거 조금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육감적인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성철 씨가 잠들기 전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한 말이 있었대요. 처음 들어왔을 때 저 위에 보이는가? 해가지고 집성촌 위에 있는 집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대요. 저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저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왜 같은 마을 아니냐고 했더니 아이고 저쪽은 같은 성씨기는 한데
아니, 작년에 저 마을 행사 때 좀 거시기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사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괜히 우리 쪽하고 이렇게 엮여 있는 거 알면은 분란 생기고 싸움 나니까. 예. 철저하게 그 금기를 지켰죠. 근데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상하잖아요. 가봤답니다, 새벽에 거기를. 천천히 누가 주위에 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래서 거의 다 왔을 때쯤. 이제 마을에 그 쫄쫄쫄 거리는 조그만한 또랑이 있었대요. 그것만 딱 건너가면 이제 그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달을 들이려 하는데 뒤에서 성철이! 그러더래요, 누가. 딱 뒤를 돌아보니까 그 이장님 있잖아요. 그 연세가 있으신 이장님이 타타타타타타 하면서 막 자기한테 뛰어오더래요. 와, 이게 뭐 거의 뭐 칼루이스처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뛸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저게. 예.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이게 모르겠대요. 자기도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라는 거를 생각하기도 전에 발이 알아서 움직이더래요. 이거는 뛰어야 된다 해서 그 동네 쪽으로 뛰었대요. 가지 말라고 했던 동네 쪽으로. 그리고 넘어가고 막 뛰니까 갑자기 그 마을 쪽에 횃불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딱 생기더니 그 횃불 들고 아까 봤던 그 어르신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쫓아오더래요, 자기를. 왜? 그러면서 원래 성철이 했잖아요. 근데 딱 그 마을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와, 마을을 통과해갖고 막 뛰는데 마을을 통과하는 순간 알았대요. 그러니까 마을을 이렇게 빛의 속도로 뛰면서 그 와중에 좌우를 이렇게 봤대요. 대체 여기 뭐 하는 곳인가 하고. 한 번도 안 봤는데 쓱 봤는데도 알겠더래요. 거기는 사람이 아예 한 명도 살지 않는 너무 오래돼서 흉가가 되어 있는 폐가들이었대요. 전부 다. 그래서 오지 말라 했구나. 이제 계산이 되더래요. 여기는 마을이 아니구나.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구나. 해서 막 뛰어가가지고 이제 산 고개를 넘고 막 산길에 헤쳐갖고 막 가는데 횃불이 계속 뒤에서 따라오더래요. 저 멀리 보이는데 밤에 시골에서 횃불이 그렇게 잘 보인대요. 다른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저 횃불이 자기 잡으러 오는 도깨비불 같더래요. 저거 잡히면 나는 무조건 죽는다. 저 사람들이 손에 뭐 들고 있을지 어쩔지 모르니까요. 그래갖고 막 산고개를 넘고 산길을 어떻게 해가지고 막 넘어가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익숙한 길이 하나 나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어디서 봤지 해서 무의식적으로 그 길을 따라갔더니 그 암자가 나온 거예요. 잘됐다. 이 선생님한테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일어나 해서 이제 그 암자로 막 뛰어 들어가려는 순간에 아니다. 나 진짜 바보 병인가. 저 사람이 나를 저기에 보냈는데 이 사람이 나를 구해줄 거라고 어떻게 내가 생각을 했나라고 생각을 해서 암자로 들어서려는 발걸음을 딱 돌려서 가는데 암자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이 길을 딱 봤는데 그 선생님이 아니고 그 형님이 나오더래요. 그 형님이 저길 딱 이렇게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네가 왜 여기 있냐? 형님! 형님! 아이고 다행이다. 이 형님은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형님이 암자에 자주 온다 했잖아요. 다행이다 해서 형님 이쪽으로 막 이랬대요. 그래 아이씨 하면서 이 형님이 조용히 없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랑 어디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었대요. 암자 구석에. 그래갖고 있는데 야 무슨 일이야? 그랬대요. 이제 형님 이거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 선생이라는 사람 왜 아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거기 집성촌 이상하다고. 집성촌 아닌 것 같다고. 사람들이 다 이상하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그런다고. 아이고 그래? 야 안되겠다. 우리 빨리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자 이거를. 근데 형님 여기서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쪽 길을 다 안다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조심스레 이렇게 사부작 거리면서 이 허리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산길을 조심스레 내려갔대요. 그러다가 근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왜 형님? 그러니까 차가 저 밑에 있는데 여기서 저쪽으로 바로 스트레이트로 가는 길이 없대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형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둘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나가 움직이는 게 낫고 나는 가다가 혹시 들켜도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 위해를 가할 일이 없잖냐. 난 여기 원래 오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들키면 많은 건데 안 들키면 내가 차를 금방까지 대가지고 라이트를 이쪽으로 상향등을 싹싹 넣을 테니까 그거 보고 뛰어와라. 알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요. 사부작사부작해서 형님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다행이다. 그래도 형님 만나고 살겠구나. 그래서 있는데 저 밑에서 여기! 이쪽이라고! 빨리 와! 빨리!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해서 봤더니
이 형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더래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막 횃불이 그 형님을 따라갖고 막 오는 거예요. 와, 이건 뭔가 해갖고 이제 거기서 또 빠져나와갖고 막 뛰었대요. 뛰어서 논두렁길을 벗어나갖고 막 뛰어댕기면서 막 미친놈 마냥 이제 사람이 다리에 힘이 풀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족보행을 하게 되더랍니다. 살아야 되겠습니까? 개새끼마냥 뛰었대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개새끼마냥 뛰었다고. 똥개처럼 뛰었다고. 근데 저 횃불이 막 다가오다가 딱 어디를 자기가 넘어서니까 안 오더래요. 그래서 뭐야? 오이씨, 일단 살았다. 해갖고 이제 벗어나서 한참을 가서 거기가 너무 시골이라서요. 어디서 뭐 차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옛날이니까 교통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차를 미친놈 마냥 고라니 마냥 들이받았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뭐야 미친 새끼가 하니까 살려주시라. 와 살려주라고 하니까는. 근데 웃겼던 게 이 운전자분이 놀라잖아요. 이러면 보통 안 놀라더래요. 별로. 저쪽에서 왔냐고. 네. 그러니까 사라고 일단 병원에 가자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이 왜 안 놀라지? 뭐야? 이 사람도 그쪽인가? 해서 이제 약간 쭉 빼어다면서 발을 뒤로 뺐대요. 이렇게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자기 발걸음을 이렇게 딱 보더니 아니라고. 나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네가 지금 속으로 뭔 생각하는지 아는데 나 믿어야 된다고. 나를 여기서 못 믿고 네가 내 차를 안 타고 딴 데로 돌아가거나 어떻게 뭐 여기서 더 돌아다니면 너는 죽는다. 가라 빨리. 근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 참 저는 이게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저씨 차 백미러를 딱 보는데 십자가가 걸려있더래요. 그 묵주 같은 거. 성모 마리아 상이 딱 차 앞에 대시보드에 있고. 예. 그거 보고 탔대요 그냥. 아씨 몰라 나 어차피 지금 뛸 힘도 없고. 근데 다행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은 진짜 좋은 분이었어요. 오, 다행이다. 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살았고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이분이 안 놀랐던 이유는 이분이 이제 그 근방에 사시는 분인데 예. 안 돼요. 저기 이상한 데가 있다는 거를. 근데 이제 이렇게 누구를 도와줘 본 적은 처음인데 소문을 들어서 이렇게 이상한 놈들이 있었고 불상사들이 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좀 놀랐다가 자기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저희가 이제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네. 근데 그럼 거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건데 왜 그걸 나 몰라라 하냐. 거기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대한 이제 그 사이비 종교 단체 그런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사람을 끌어들일 때 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그 중에 하나의 루트가 그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도 아니에요. 무당도 아니고 그럼 이제 또 몇 가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제 궁금해서 막 물어봤거든요. 그럼 아버지 없는 건 어떻게 한 거예요? 난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는 진짜 이거 신기가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뒷조사가 장난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개인정보 모으고 뭐 그딴 거 없잖아요. 타겟을 노리고 나서. 그렇죠. 와. 타겟팅을 딱 해놓고 이 사람이 오겠다 싶으면은 저 공무원분들 비하는 거 아니고 이 당시 시절이니까 특히 촌이니까 그냥 좀 돈 좀 찔러주면은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서 뭐 본적부터 뭐 이 사람 어디 이사 다녔고 뭐까지 가족관계까지 다 나온대요. 예.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집성촌이 아니고 그 사람들 신전하고 예배당 같은 거 모여있는 데를 집처럼 살짝 꾸며놓고 먹잇감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야, 너무 섬뜩한데 이거? 네, 그래 놓고 이제 거기가 실제 마을 사람들이 아니고 예. 교인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심신을 건강하게 만든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는 추측입니다만 네. 여러 가지 용도로 쓴대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불러들여서 네. 자기네처럼 이렇게 여기서 생활하는 머슴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아. 젊은 남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용도로 쓰기도 한대요. 근데 이제 다른 용도의 용도는 뭐 짐작하시는 네.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었을 때 용처로 쓸 수 있는 그런 데에도 사용을 한다는 괴담이 있었대요. 아, 소문도 무성하고. 네, 근데 이제 그걸 다 아는데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은 왜 뭘 안 하냐. 예. 얘가 돈이 많아요. 마을 그 주변의 외지나 뭐 이렇게 엮여 있는 커뮤니티 전체를 돈으로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해버린 거죠. 야, 예. 그러니까 우리 종교단체에서 너희한테 이거 돈 주는 거야 이게 아니고 마을 뭐 발전기금이라든가 어디 다리나 교량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이거 쾌척할게요.
어디 뭐 군수님한테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막 좋은 일들, 소위 말하는 그 좋은 일들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아무 말도 못한대요. 다들. 그냥 조금 희한한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 있다는데 뭐 우리한테는 좋은 일 하니까. 네. 근데 그 와중에 크리스찬 한 분이 의로운 일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병원 가서 데려다 주고 이제 퇴원시키면서 그랬대요. 근데 당신은 진짜 재수가 좋은 사람이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나도 이제 거기 내막까지는 잘 모르는데 들어가서 2-3달 정도 있으면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는 나올 방법이 없게 만든다고 하더라. 근데 당신처럼 그렇게 일찍 눈치채고 빠져나온 경우는 적어도 내가 듣기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네.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이거. 당신의 타겟팅으로 한번 삼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마음 먹고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한밤중에 뭔 일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 쟤네 정상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이분은 이사를 갔답니다. 이사를 가서 먼 지역으로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에 정착을 했고 이 얘기 하시는 것도 이제 우연치 않게 이분하고 제가 이제 같이 아는 지인분이 있는데 네. 그분 통해 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고 이분은 뭐 지금은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고 네. 일이 안 풀리면 자기 노력이 부족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뭐가 안 되는 거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복권을 긁는 사람 심리처럼 교행바라고 쉽게 인생 풀어보려고 한번 찾아갔다가 공부 제대로 하고 그 뒤에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사실상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단체로 진짜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 작정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쵸. 그 힘이라는 게 차이가 너무 크니까. 심지어 약해져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요. 딱 그걸 보고 그리고 이제 약간 할 거면 하고 말 거만 마라 이렇게 밀당을 싹 한다 그러더라고. 와. 사람 심리를 되게 잘 알고 있고 예. 그 형님이라는 사람이 더 자기는 무서웠던 게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방송국의 고위 관계자였대요. 예? 예. 뭐 이미 그분은 뭐 퇴임을 하셨든 어떻게 하셨든 되셨겠죠. 근데 예. 자기가 제일 무서웠던 건 이걸 언론사에 공론화를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예. 엄두가 안 나더래요. 저런 사람이 몇이나 더 있을까. 예, 그렇더랍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멀끔해 보이고 멀쩡한 사람 중에 저런 사람이 많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다고 말씀해 주셔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진짜로 어찌 보면 테슬러즈님이 일반인인 거잖아요. 어떤 뭐 방송을 하신 분 그런 분도 아니시고.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쵸? 네. 근데 어떻게 일반인이 연기력이 이렇죠? 아유 그거야 뭐. 아니 이거는 진짜 의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정도라서. 아유 요새 뭐 나오시는 분들 다 뭐 대단하신 분들 많던데 무슨 말씀이셔요? 그분도 의심은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일반인의 선을 넘는 분들이 간혹 나오시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업으로 하시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로 아무리 목소리로만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가 나오나 싶기도 하는데 아무튼 도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러즈님. 저는 전혀 근데 일반 소심입니다. 저는 테슬러즈님이 공유를 닮았다고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배우는 학생분에게 근데 그 배우는 학생분이 진짜 실존하는 인물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확인이 안 된 거니까 그거는 아무튼 이것도 공포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 끝까지 지켜볼 거고 끝까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추적 60분이네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사연도 무섭긴 하지만 이게 무섭게 좀 뭔가 다급해지고 뭔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는 테슬라즈님이 일반인의 선을 넘은 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저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진짜냐 아니냐 이렇게 의심만 그냥 소문만 무성한데 이거는 한번 직접 밝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치즈버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이야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네요. 자, 아유, 저번에 곰에 관련된 정말 이제 애니멀 공포 라디오. 예, 예. 네, 진짜 그것도 저희가 너무 섬뜩하게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이번 이야기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이 또한 제가 또 겪었던 실제 이야기고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는 외국에서 꽤 오래 살기도 했고, 좀 성격 자체가 워낙에나 공격적으로도 살았지만,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치즈버거님께서 저에게 사진을 몇 장 보내주셨지만, 상처를 찍은 것은 제가 올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그거는 유튜브 것에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예. 그때 당시 입었던 옷에 묻은 뭐 혈흔이나 이런 거, 그 정도까지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몸에 그때 당시 그것 때문에 상처 있는 걸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좀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옷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점은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치즈버거예요. 우선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 겪었던 이야기고요. 2000년도 초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캐나다 캘거리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왔었고, 네. 목표는 캘거리 안에 있는 대학교 진학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를 제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실력이 너무 안 돼서 학교 부속 시설에 있는 영어 프로그램을 다 패스를 해야만 본과로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캘거리에 한인 사람이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인 사람을 보기도 힘들었었고 또 영어도 매우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때 선택했던 방법이 매주 일요일만 되면은 캘거리 다운타운에 있는 공원에 가서 제가 잘 타는 게 인라인이었거든요. 인라인을 타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노숙인, 어린아이들,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계속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영어를 늘리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었던 때였어요. 그렇게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토요일날 인라인을 타고 있는데 벤치에 한 50살 정도 돼 보이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독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문화하고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한테 안녕하면은 신뢰가 될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도 충분히 헬로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분이 저를 보면서 헬로우 하면서 인라인 타는 게 재밌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몇 마디를 주고받다가 자기는 30년 동안 선생님을 하셨고 지금은 정년퇴임을 하셔서 캐네디안 라이프를 즐기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한테는 정말 좋은 천운 같은 기회였어요. 왜냐면 매주 주말마다 그분하고 5시간 넘게 영어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근처에 있는 서브웨이에 가서도 이렇게 샌드위치도 먹으면서 예.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그분이 저를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저는 적어도 다른 사람이 저를 초대했을 때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국 선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커피를 좋아하시니까 맥심을 사가야겠다. 그리고 한인타운 마트에 가서 맥심을 사들고 선생님 댁에 갔었죠. 혼자 사셨고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예. 그 고양이 이름이 리오였는데 리오를 만나기 전에 동물 자체를 엄청 알레르기가 있어서 거부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저를 엄청 따르고 좋아했어요. 처음 봄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저 녀석이 사람을 잘 따르지 않고 낯을 엄청 가리는데 켄 너가 엄청 좋은가 보구나. 그때 당시 제 영어 이름이 켄이었고 그 선생님 이름이 첼시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는 이제 그 선생님 덕분에 영어 시험을 다 패스를 했고 본과에 진학을 했고 또 그 선생님 도움으로 그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 근처로 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이 추운 겨울이었어요. 네. 캐나다는 한국과 다르게 마당에 있는 눈을 쓸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든요. 뭘? 예? 그래서 눈이 엄청 내리니까 실시간으로 눈을 쓸고 제가 그때 당시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네. 반지하에 살고 있었고 리오가 저희 집에
올 때가 있어서 제가 문 앞에 있는 문을 톱으로 썰어가지고 작은 문을 만들었어요. 네. 리오 이 녀석이 언제든지 집에 들어와서 조촐하지만 제가 사놓은 간식도 먹고 소파에 있다가 놀다 갈 수 있게 하려고요. 근데 이 녀석이 그날은 문 앞에 오더니 계속 문 앞에서 야옹만 하고 오질 않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러고 무심결에 이렇게 다시 봤는데 주위에서 몇 바퀴 돌더니 다시 문 앞으로 가서 절 보고 야옹 또 하는 거예요. 과제 준비를 막 하다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선생님 집에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네.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서 어차피 15m밖에 안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집으로 갔는데 캐나다는 보통 창문 같은 뻥 뚫려져서 안쪽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뭔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여행을 하거나 친척들을 만나러 갈 때 고양이를 저한테 맡기고 하시면서 집 뒤쪽으로 가면은 키를 숨겨놓은 장소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따고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숨소리가 나는지 먼저 확인을 했어요, 제가. 작게나마 숨소리가 좀 느껴져서 바로 제가 911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캐네디안 앰뷸런스가 이렇게 와서 병원에 치러 갔고 저는 이제 병원까지 같이 동행을 한 거죠. 그 당시 제가 의학적 용어는 많이 못 알아들어서 엄청 답답했지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좀 많이 흐르더라고요. 부모님도 아니고 물론 백인 분이셨지만 아무래도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 감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 퇴원하시기 전에 알고는 있었어요. 더 이상 집에서 혼자 생활하실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돼서 요양원으로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건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켄, 내가 몸이 좀 많이 아파서 리오를 내가 케어할 수 없는데 괜찮으면 네가 좀 케어를 해주겠니? 그러시더라고요. 아, 고양이.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마 울었을 겁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꼭 안아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도 나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 조건 같은 건 바라지 말고 그 자체가 그냥 행복이다. 네. 그렇게 선생님은 요양원에 가시고 제가 리오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또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선생님은 좋은 곳으로 가시게 됐고요. 제가 태어나서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게 어떤 감정인지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국 사람도 아닌 제 부모님도 아닌 혹은 저의 친구도 아니지만 그것과 비슷한 감정 혹은 그 이상의 슬픈 감정인 건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해결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시간이 네. 지남으로 인해서요. 저한테 보내주셨던 사진이 그 선생님과 같이 찍으시는 사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제가 눈만 가렸거든요. 예, 띄워도 될까요? 예, 상관없습니다. 네, 아, 이분이시구나. 오른쪽이 치즈버거님이시고, 왼쪽이 그 선생님. 예, 맞습니다. 그 선생님 덕분에 저는 이제 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다음 목표는 밴쿠버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로 편입을 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리오와 함께 밴쿠버로 이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사를 하고 집을 구할 때 동안만 잠시 친구 집에다가 리오하고 제 짐을 맡겨두고 바로 네. 저는 또 일자리를 찾으러 가기 때문에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구하러 저는 나갔고 네. 우연치 않게 또 바로 일자리를 구하게 됐어요. 구하게 됐고 다시 제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교에 갔더니 이게 또 제가 캘거리에서 졸업한 성적이 많이 부족해서 근처에 있는 아카데미 스쿨에서 제 성적을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카데미 스쿨을 다시 신청을 하고 되게 좋은 페이의 일자리를 구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밴쿠버 옆에 있는 리치몬드라는 도시예요. 네. 그 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 사람, 홍콩 사람, 그다음에 대만 사람 일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 안에 카지노가 있었고 그 카지노 안에서 제가 바텐더 하는 일을 찾게 됐거든요. 네.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하고 아침에 전철을 타고 오는데 마침 스마트폰이 막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여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어딘지. 그러고 있다가 다시 이제 통화를 하고 다시 검색을 하는데 옆에서 누가 제 어깨를 톡톡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렸더니 되게 이쁘신 여자분이, 그때 당시 나이가 어렸으니까 학생이었겠죠. 20대 후반에서 중반 정도 됐으니까요.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바로 얘기를 하는 게, 혹시 룸메이트 구하고 있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은 룸메이트를 보통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무관해요. 성별이 달라도요? 예,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절대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오, 예.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너가 나한테 연락처를 줘라.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하겠다. 그러고 연락처를 받고 되게 괜찮은 아파트를 찾아서 이 여자애한테 연락처를 받았으니까 내가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다 네. 하고, 그 여성분 이름이 소피였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근데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네.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너가 이게 부담스럽거나 힘들면은 미리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얘기를 해라. 그런데 대뜸 바로 언제 바로 입주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가능하니까 월요일날 그러면은 집을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아파트에서 소피를 만났어요. 아파트가 투룸이었는데 이렇게 보더니 자기가 짐이 많다고 좀 더 큰 평수대를 원하더라고요. 대신 월세가 올라가는 부분은 자기가 더 내겠다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유학 올 정도면은 한국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가정이니까, 그리고 보통 캐나다나 미국 같은, 특히 유럽 같은 데서 중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돈이 많은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도 그 부분을 이해해서 뭐 내가 금전적으로 더 이상 지출이 안 되니까 상관없겠거니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악몽이 시작돼요. 어이구, 예. 그날도 어김없이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왔고, 근데 이 소피라는 여자애가 밖에를 안 나갔어요. 예. 밖에를 안 나가고 리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근데 그 모습이 제가 싫지만은 않았어요. 뭐든지 개인적인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예. 리오하고 놀아주고 또 리오 밥도 꼬박꼬박 챙겨주는 모습 보고 되게 그 모습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어요. 한 달이 좀 지났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제가 그때 학교 끝나고 일을 하러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미안한데 자기가 조금 몸이 안 좋은데 네. 잠깐 와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프면은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은 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힘들면은 911에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게 낫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정도는 또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은 끊을게 하고 저는 이제 일을 하러 간 거죠.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하루하루가 계획적으로 움직였고 이 계획에서 어긋나면은 뭐든지 다 비용이 그만큼 지출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이고, 예. 반드시 일을 했어야만 했고 반드시 학교를 졸업했어야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자꾸 소피가 전화 온 게 자꾸 머릿속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곳에다 전화를 해서 사정 설명을 하고 근무자를 교대했습니다. 교대해서 제가 다시 집으로 갔더니 집안은 조용했고 고양이를 키우니까 소피 방문이 항상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피 너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있어? 하고 이렇게 봤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길래 방문을 열어보는 건 실례거든요. 그래서 약 먹고 나름대로 혼자 자고 있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리오가 그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리오가 그 방에서 나오면서 문이 살짝 더 열리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열리면은 무의식적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침대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누가 봐도 엄청 아픈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야, 너 어디가 아픈데 괜찮은 거야? 하고 있는데 이게 상황이 좀 안 좋아 보여서 제가 소피를 데리고 바로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갔고 5시간 정도 닝게를 계속 맞고 있었어요. 예? 닝게를 맞고 있었고 5시간이 좀 넘고 나서 거의 아침 오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제가 옆에 앉아있고 소피가 누워있는데 오시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되게 어두웠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지금 소피가 영양실조에 걸렸대요. 엄청 말랐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내심 얘 잘 먹지도 않는데 좀 잘 좀 먹지 그랬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너가 남자친구니 아니면 남편이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바로 얘기를 해달래요. 남자친구냐 아니면 남편이냐 이러는 거. 그래서 나는 룸메이트다. 이러니까 자기가 좀 오해를 해서 미안한데 지금 네 룸메이트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당황스럽지만 내색하면 안 돼. 왜냐면 그럴 수 있으니까. 되게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의사가 갑자기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자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양실조에 걸렸으니까 아가한테 매우 위험하니까 잘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약하고 그다음에 링겔을 맞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한 3일 동안 나름대로 케어 간호해주시고. 글쎄 간호라면 간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먹을 수 있게 밥은 꼬박꼬박 해놓고 제가 나갔거든요. 간호죠, 예.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4일 정도 지나서 제가 일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켄 할 말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긴데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산부인과에 갔다 왔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는 이거를 누려고 갔다. 내 보호자가 필요하고 네가 가줬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 또 뭔 여러 가지 상황을 저도 생각은 했지만 그런 상황은 제가 생각 전혀 못했거든요. 보호자가 아닌데.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막 목까지 튀어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애 아빠 어디 있는데?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못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있었으면은 저한테 부탁을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피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그냥 그 첼시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움을 줄 때는 도와주고 네 마음이 편하면 되는 거야. 그 얘기가 되게 기억이 났거든요, 제가. 그래, 내일 가자 이랬어요, 제가. 제 인생 통틀어서 제가 산부인과라는 데를 처음 가봤거든요. 그것도 외국에서요. 그 기분은 표현하기 참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그 병원에 가서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광경은 남녀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보인 부모들도 있었고 근데 말하는 게 들리잖아요.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거기서는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너 혼자만의 실수가 아니야. 이거는 같은 모든 사람 그런 얘기들이 막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소피를 봤는데 제 뒤에서 옷가라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 룸메이트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종이에다 사인을 하고 밖에서 한 30-40분 정도 기다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피가 나와서 걔를 태워서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왜냐면 전 또 일을 가야 되니까. 근데 적어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이게 애를 낳건 혹은 애를 두건 여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회복을 하려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충분한 휴식을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네. 그래서 한인마트에 가서 미역국하고 고기도 좀 많이 끓여서 먹여주고 그때 제가 누군가를 간호해본다는 게 그런 느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제가 일을 못 나가고 룸메이트를 계속 이렇게 케어를 해줬어요. 케어를 해주고 그게 동정심인지 아니면은 가여움인지 보살핌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인가 좀 좋아하는 감정이라면 아마 좋아하는 감정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복잡 다양하게 섞였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그거는 표현하기 참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소피가 느꼈을 때 불쌍하다라는 느낌을 또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여건 안에서 해주고 한 10일 정도 있다가 젊은 애다 보니까 다시 몸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가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밥도 되도록이면 같이 먹어주고 장도 같이 하고 저 나름대로 그때가 되게 좀 빡빡한 캐나다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게 자이건 타이건 일도 한 보름 정도 쉬면서 저한테는 또 나름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한 달 정도가 또 지났어요. 그날은 제가 일이 좀 일찍 끝나서 소피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먹을까 얘기하고 오다가 만나서 밥을 먹고 리오하고 같이 이렇게 셋이서 산책을 좀 하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웬 남자 한 명이 저기 서 있더라고요. 근데 딱 보는데 그 눈빛이 소피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쟤구나. 아빠. 네. 예. 걸어오더라고요. 걸어오는데 소피가 제 뒤로 숨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애가 저를 보면서 바로 얘기를 하는 게 네가 얘 남자친구야? 이러는 거예요. 일단은 키는 저보다 컸고요. 예. 그리고 저는 문신한 사람을 비하하지 않으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중국 사람들 중에서 갱들이 하는 문신이 또 따로 있어요. 오. 누가 봐도 갱이에요. 그래서 너 뭔데? 이랬어요, 제가. 예. 너 뭔데? 그러니까 야, 너 남자친구 아니면 너 꺼져. 나 얘랑 할 얘기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안 되겠나 해서 바로 막았어요. 바로 막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는 보통 가드들이 있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경비원들인데 되게 몸집도 크고 또 훈련을 잘 받아서 경찰 출신들도 많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가드를 해요, 아파트에서요. 공안업체 경비원들이 나오니까 제재를 하고 그렇게 이제 둘이 올라갔죠. 올라가서 굳이 제가 물어볼 필요는 없어가지고 또 태어나기 전에 행동을 했고 소피라는 애가 괜찮아졌는데 남자친구가 왔다 가니까 애가 네. 또 딱 보이잖아요, 그게. 힘들어하는 게.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저도 되게 또 안쓰러워하고 이렇게 또 시간이 한 보름 정도가 흘렀어요. 보름 정도 흐르고 그날도 이제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그날은 제가 집 청소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문 앞에서 똑똑똑 그러는 거예요. 굳이 이 시간에 할 사람이 가드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무래도 전 남자다 보니까 무심결에 그냥 문을 열 때가 또 많아요, 제가 집에 있을 때는요. 문을 딱 여는데 그 남자놈이 문을 여는 순간 저를 밀치면서 들어왔어요. 미니까 저는 이제 주저앉게 되잖아요, 사람이요. 예. 주저앉으면서 오른손에 있는 걸 봤더니 칼이더라고요. 그리고 유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눈을 보면은 한눈인지 아닌지 전 바로 알거든요. 예. 속으로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어떻게 가드가 있는데 저기를 바로 올라올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찰나에 저는 그때 알았어요. 칼을 들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고요. 휘두르지 않고 멱살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네. 멱살을 잡는 사람은 바로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우와,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밀치려고 하는데 제 멱살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칼 쥐고 있는 게 딱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실갱이를 하고 있다가 방에 있던 소피가 나오는 순간 칼이 저는 배 쪽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목 쪽으로 가더라고요. 우와. 제 목 부위로 왔는데 저는 또 그때 느꼈던 게 그 짧은 순간에 이게 배도 아닌 목으로 칼이 온다는 거는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맞죠. 그래서 그 순간 정말 따끔하더라고요. 따끔하고 그다음에 몸으로 실갱이를 하다가 제가 다시 또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계속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저는 누워 있었고 그 갱이 제 몸 위에 올라 있었고 목을 잡으면서 다시 제 목에 칼을 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눈빛 있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그냥 저를 죽이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눈이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예, 아무것도 안 들렸었던 것 예. 같아요. 근데 저는 참고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또 담배를 많이 피우지도 않았고 운동을 꾸준히 나름대로 했지만 그거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칼을 쥘 때 위에서 내려 찍는 칼 행위가 있고 네. 칼날이 손 위쪽으로 갈 때 손이 바로 칼을 잡고 목 쪽으로 가는 행위가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행위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칼을 손으로 잡고 제 목 쪽으로 칼을 대더라고요. 근데 위협이 아니라 정확하게 찌르려고 한 거였어요, 그거.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칼이 내 목에 들어오면은 바로 내가 죽을 텐데 하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네. 그 순간에 리오가 정확히 제 머리 위에서 고양이가 화가 나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하면서 그놈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는 소리에 얘가 칼을 뜨다 고양이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예? 살짝 움츠리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몸을 살짝 틀었거든요. 비껴나졌어요. 오, 다행이다. 오. 그리고 나서 가드가 왔거든요. 가드가 와서 그를 잡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제가 바로 소파에 딱 앉았는데 칼을 맞게 되면은 아무런 느낌이 안 난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냥 따끔하다. 몸에서 이제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소파 쪽으로요. 그래서 바로 응급 구조를 하러 오고 그때부터는 제가 제정신이 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피는 계속 저를 보면서 울고 있고 제가 병원에 가서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칼을 맞게 되면 면봉으로 이렇게 목을 찔러보더라고요.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보통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동맥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 저는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부위를 살짝 마취를 하고 면봉을 찔러보는데 비스듬히 칼이 들어가서 동맥을 다 피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천만다행이네. 한쪽이 2.5cm고 한쪽이 7.5cm 아직도 기억을 해요, 지금. 그래서 면봉을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너 정말 럭키하다고. 그래서 위에만 꼬매면 되는지 알았는데 안쪽부터 꼬맨다는 뉘앙스였어요. 제가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소피가 그래서 한없이 울고만 있고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나서 저는 퇴원을 했어요.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소피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정말 고민하다가 소피 내 말 잘 들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난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지만 일어났어도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너의 엑스 보이프렌드는 이미 감옥에 있잖아. 그러니까 다 끝났다고 나는 생각을 해. 네. 더 이상 나한테 미안해 하거나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많이 좋아했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죠. 또 그런 감정으로 변할 수가 있죠. 예. 예, 그렇게도 감정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 하나는 확실히 서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발전은 없다는 건 서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저기 소피가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서 중국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언제 올 건데 그러니까 늦으면 한 달이고 길면은 한 달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국은 추석을 한 달 넘게 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난 뭐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중국 사람들은 위챗을 많이 쓰거든요. 네. 위챗을 고민하다가 내가 그냥 낼까 하다가 한번 보내봤죠.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장문의 답장이 왔어요.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한데 내가 캐나다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앞으로 낼 월세하고 그다음에 네가 정말 불편하지 않다면은 거기 안에 있는 짐은 내가 싹 가지고 왔으니까 나머지 것만 정리해주던지 아니면은 다른 룸메이트한테 그 방에 있는 가구는 그대로 써도 된다고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예상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서랍을 열어보니까 캐나다는 체크 수표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계좌에 얼마가 있건 내 개인 수표가 있고 거기에 금액만 쓰면은 바로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랍을 열어보니까 체크 수표하고 편지가 있었는데 체크 수표에 10만 불이 있었어요. 써져 있는 금액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1억이 넘죠. 그래서 편지를 쭉 읽어봤어요. 소피가 제가 투잡을 뛰면서 학교 다니면서 사는 알지. 그 모습을 알거든요. 네. 근데 혹시라도 뭐 저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뭐 그러니까 걔가 생각했을 때도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돈을 주면 안 받는 건 확실하고 네. 뭐 나름대로 소피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편지를 쭉 읽어봤죠. 정말 고맙고 다시 내가 캐나다로는 안 돌아갈 것 같아. 나중에 인연이 있으면은 또 보자. 이거는 너가 기분 안 나빴으면 꼭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면 선물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사실 저는 그 돈으로 무사히 또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됐어요. 예.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제가 또 중국에 출장차 한번 가서 얼굴 본 적이 또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다르게 상당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되게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 소피를 다시 만났어요? 예, 중국 정저우에 살고 있고요. 그때 느낌은 있었지만 엄청 정말 부자더라고요. 아, 중국 부자구나. 네, 엄청 부자더라고요. 예. 근데 편안하게 친구인 감정에서 중국 출장 가서 저는 이제 시간 돼서 연락을 한 거고 그분도 시간이 있어서 중간에 만난 건데 누가 봐도 알겠더라고요. 봤는데 벤츠에 간판이 없는 차들이 있어요. 보통 중국에는요. 네. 그러면 엄청 잘 사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벤츠에 간판이 없다고요? 예, 차 넘버가 없어요. 아, 차 넘버가 없다고. 네, 차 넘버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아픈 추억일 수도 있지만 그 추억 안에는 또 소중하고 재밌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들이 또 많잖아요. 얼마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야, 아니 참고로 리오는? 리오는 제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부양을 맡겼어요. 충분히 제가 검증을 하고 정말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맡기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쵸. 이게 상황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예, 그래도 리오가 살려준 거기도 하다, 이것도. 확실해요. 왜냐면은 와. 캘거리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밴쿠버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그렇게 장난을 치거나 놀아달라고 하는 고양이도 아니었고요. 엄청 시크했고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 녀석이 결정적일 때 꼭 그랬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리오가 그렇게 안 했으면은 그 칼이 내 몸 다른 쪽으로만 갔었으면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을 했던 이야기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있었던 이야기예요. 야, 이런 실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 네. 아이고, 오늘 치즈버거님께서 그 당시가 생각이 샥 나면서 네, 감정이 또 올라왔네요. 살짝 올라오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또 진정성 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마지막에 이제 고양이를 다른 곳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라든지 아니면 한국이란 나라로 갈 때 데리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야기가 또 여러 가지 이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